열심히 그렸는데 완성하고 보니 내 캐릭터가 왠지 어색해 보인 적 있으시죠? 머리가 큰가 싶기도 하고 팔다리 길이가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수정만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얼굴에 비해 인체는 그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렵게 느끼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인체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여러 다양한 포즈에서도 비례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체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그림은 운동과 같아서 직접 손을 움직여 그려봐야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저와 함께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인체 비율을 잘 맞추려면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겠죠. 먼저 얼굴을 그릴 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는 코를 가장 먼저 그리는데 얼굴 중앙에 있어서 전체 비례를 잡기 좋고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향하는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코를 기준으로 눈썹과 코 끝까지의 거리를 잡고 그에 맞춰서 나머지 이목구비를 그려나가는 편입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길이를 1로 두고 그 길이만큼씩 내려오면서 유두, 배꼽, 사타구니 위치를 잡습니다. 나머지 다리 길이도 4마디로 나누면 이상적인 팔등신의 인체가 완성됩니다. 보통 7등신이나 8등신 정도로 그림을 그리시면 크게 어색한 그림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진짜 8등신의 완벽한 비율의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서 적당히 그리는 것과 모르고 대충 그리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비율을 머릿속에는 꼭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가슴폭이 넓고 근육까지 붙으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어깨도 훨씬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의 중간선 위에 무릎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대퇴골은 골반에서 바깥쪽을 향해 튀어나와서 다리의 외곽 라인에 시작점을 형성해줍니다. 오늘은 인체 비례를 배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육의 모양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손은 골반의 끝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의 절반 위치에 팔꿈치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같은 팔등신으로 그렸어도 어깨폭과 골반 넓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배꼽이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벅지의 시작점은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사타구니 쪽에서 살짝 벌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비율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가만히 서 있는 포즈는 어떻게든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즈가 복잡해지면 갑자기 비율 잡기가 막막해지죠. 그럴 땐 머리가 아니라 몸통 위치를 먼저 잡고 그려보세요. 가슴을 1.5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골반과 머리는 각각 1의 크기로 잡고 그 사이를 목과 허리로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즈에 따라 팔, 다리보다 손과 발의 위치를 먼저 잡은 후에 팔꿈치, 무릎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사이를 이어 그려주면 좀 더 편하게 비율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머리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다리는 짧은 것보다 길어지는 게 더 이뻐 보이긴 합니다. 저는 특히 게임 회사에서 캐릭터 원화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다리를 더 길게 그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위상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체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캐릭터나 인형 등을 제작한다면 2등신이나 4등신 등의 다양한 비율로도 그릴 수 있겠죠. 무조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목적 등을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그려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스포츠의 한 동작의 경우 전체를 그리기 전에 머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무게중심을 확인해 주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오른발 앞꿈치의 중심을 확인한 후에 무릎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왼쪽 발목과 무릎 위치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양 무릎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확인해 줍니다. 역동적인 포즈의 경우엔 생각보다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할 게 많죠. 더 나아가면 각 근육들이 어느 뼈에 붙고 또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내는지도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다만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비례와 큰 형태에만 집중해서 그리시면 충분합니다. 역동적인 포즈를 그릴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기준선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러면 포즈의 느낌을 살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초보자분들은 조심스러운 마음에 실제 모델보다 동작이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흐름을 긋고 그 위에 살을 붙여보세요. 설령 형태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괜찮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역동성을 감각적으로 깨달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넘지 못했던 벽을 오늘 한번 넘어본다면 앞으로는 훨씬 자연스러운 포즈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투시가 많이 적용된 그림의 경우 각 파츠를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투시의 가이드선을 미리 그어두면 밸런스나 투시가 어긋나는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투시가 큰 만큼 화면에 가까운 파츠들의 크기도 조금씩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려주세요. 헷갈리시면 각 관절을 나타내는 동그라미를 더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끔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고 깔끔한 도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선이 어색하다면 그 위에 몇 번이고 새로운 원을 그리면서 모양을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뼈대에 해당하는 도형화가 어색하다면 그 위에 아무리 예쁘게 살을 붙여도 결국 어색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도형화 단계에서 느낌이 살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기보단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정해주세요. 오늘은 간단한 인체 비율과 여러 포즈들을 연필로 직접 그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마음처럼 안 돼서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포즈 하나씩은 꾸준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엔 비율이나 형태에 신경 쓰느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진 없이도 자연스러운 비율의 캐릭터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림은 재미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완벽한 캐릭터를 그리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준비 운동을 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그냥 가슴과 골반 위치만 10번 그려보거나 내일은 그 전날 그렸던 몸통에 손발 위치만 잡는 연습을 해보거나 이렇게 단기를 나누어 연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특히 연필 스케치는 선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연필이 점점 손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떤 과정에서 막히고 내가 그린 인체의 기울기가 실제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고민해 보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영상을 보기만 해도 도움은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추가로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포즈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저 사람의 팔꿈치는 배꼽지음이 있구나. 다리를 꼬았을 때 무릎의 위치가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도형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비례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체뿐만이 아니라 그림 그리실 때 어려운 부분이나 고민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즐거운 드로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